핵가족화에 이은 고령 사회가 지속되면서 이 장례 문화에 서비스를 해주는 상조 회사가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조 회사의 부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요즘 실태인데요. 오늘은 비영리재단 RMCS의 임준학 이사장님을 모시고 장례 문화의 빛과 그림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준학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재단법인 RMCS 이사장 임준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RMCS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장례 문화는 평상시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또 남자다 보니까 이제 조문을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장례 문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계기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서 출발을 해서 네. 그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이제 장례 업계가 굉장히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비리에 연루된 우리나라의 큰 상조회사 업체 대표들이 구속되고 네, 또 뭐 그렇죠. 자살하는 일도 있었고요. 뉴스에 크게 한번 대두됐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 돼서 네. 아, 이때가 장례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네. 2010년 저희가 8월 23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사장님은 그럼 우리나라의 그 상조 문화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 같은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상조 회사 가입자의 실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에 이제 상조 문화가 진입이 된 게 1982년입니다. 네. 일본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들어온 게 그 상조 회사인데요. 그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부산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그 상조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또 운영이 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그 수도권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조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네. 그때부터 사실 이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사실상 없었고요. 또 상조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조라는 정확한 특성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물건 팔듯이 유통하는 업체처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문제점이 생긴 거거든요. 네, 무려 307개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상조 회사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상조가 사실은 장례를 언제 치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돈을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게 현 실태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조를 미리 준비하고 또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상조 패키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조 문화의 그 범위, 상조 서비스 패키지의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모든 상례 절차가 다 끝나는 거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거기엔 세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상조 서비스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장례식장에 대한 시설 이용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부과가 되고요. 네. 또 세 번째 이제 장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흔히 이야기를 하면 납골당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요즘에 이제 수목장이라는 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저희 국토에 보면 산재되는 묘지, 이장 그렇죠. 개정에 관한 네.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이제 장례 문화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럼 혹시 네. 그 장례식장이 장례 서비스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절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잘 몰랐네요. 네.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상조 서비스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관수의 상복이라고 하는 장례 용품을 제공을 해주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염습이라고 하는 고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이제 하는 염습이라는 절차. 그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데 대한 절차를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 지도사가 나와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조문객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도우미들이 나와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인을 장지까지 모셔다니는 일까지 하는 게 상조 서비스의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그 네. 예절과 절차를 좀 안내해주고 네. 알려주고 또 마지막에 장지까지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상조 서비스의 전부군요. 네, 또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국민들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임대 비용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네. 또 그 비용 자체가 어느 항목이 그 청구가 되는지도 모르시고요. 맞아요. 대부분은 마지막에 나중에 결과물만 보시고 총 비용만 보시고 결제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먼저 시실 고인을 이제 안치하는 안치 비용이 별도로 부과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빈소 사용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 비용료가 네. 또 별도로 청구가 되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염습방 사용료라는 게 또 별도로 또 청구가 되고요. 아, 장례식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군요. 네, 또 하나는 발인실이라고 하는 발인실 사용료도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심지어는 청소비까지 청구가 아, 됩니다. 그래서 청소비까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가 청구가 되고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 또 식대는 또 별도입니다. 아, 그러면 이 식대를 제외하고라도 장례식장 비용만 뭐 한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장례식장 시설 임대료 비용이 보통 200~300만 원 하고요. 네. 대학병원 같은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시설들과 협약을 해서요. 시설 사용료 아까 일반적으로 200~3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을 100만 원 이하로 이제 줄이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 전국에 저희들이 한 140여 군데 이상을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타 상조회사와 이 비영리 법인단체 결제 공문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대체 이 상조회사들은 몇 배나 불려서 돈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조회사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네. 장례식장에 내는 비용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아. 이제 상조회사에 내는 거로 이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까 그 보셨던 그 결제 내역들은 대부분 이제 장례식장에서 청구한 비용들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청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조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염두에 두고 미리 계산을 해보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게 또 정답인데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못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상조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네. 지인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하시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깊게 생각을 안 하시고 아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다 된다. 이게 편하다. 이 생각만 하시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깊이 안 보시고요. 또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게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도 네. 약관을 안 본다든지 네, 내가 맞아요. 가입한 서비스 내용이 뭔지를 잘 기억을 안 하시고요. 관심이 네.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약관이 너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고 네.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 특히 그 회사 쪽에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부분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상조 회사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였군요. 네네. 네, 이렇게 약해져 있는 좀 유족의 마음을 이용해서 비용을 많이 걷어내고 이런 게 이득을 좀 더 많이 취하고 이런 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이러한 거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저희의 좋은 문화는 사실은 품앗이 문화였었거든요. 네. 예전에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이웃을 이제 도와주고요. 또 그 유족들이 슬픔을 이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도시화되면서 사실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죽음을 상업화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전에 품앗이 문화처럼 가되 꼭 필요한 비용만 지출하시고요. 거기에 네. 과도하게 상업화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제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 문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정신만 돌아가는 거죠. 그럼 관심을 좀 가지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이 장려업자들이 이런 폭리라든지 횡포를 네. 부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체면 때문에 또 우리 맞아요. 부모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가격을 흥정하거나 따지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네, 마지막 길인데 정말 모든 걸 다 해드려야지 맞습니다. 이런 생각에 그냥 그대로 비용을 전부 다 지불해버리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도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횡포를 많이 일삼고 있죠. 지금도 네. 있고요. 대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물품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 물품 강매. 네, 또 하나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는 부분이 분향소거든요. 네. 가보시면 이제 재단 꽃이라는 게 이렇게 장식이 되는 경우가 네,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비용도 이제 뉴스에 수차례 등장을 했었고요. 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거기에 그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원가는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들이 7, 80만 원, 100만 원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네.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장례식장의 횡포에까지 놀아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우리 국민들이 좀 장례 문화를 제대로 알고 모든 서비스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례 비용이 수도권에서는 평균 2천만 원, 그리고 또 지방에서는 평균 1,500만 원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장님이 생각하는 이 알맞은 장례 비용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장례 비용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10가구 중에 서너 가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서너 가구는 약간 남는 정도고요. 네. 두세 가구는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장례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 빚을 지는 가구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문객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다 보니까 사람들과 되는 관계성이 좀 취약해지면서 그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관계성이 이렇게 취약해지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다고 네네. 했는데 그러면 평균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 장례 서비스 비용을 400만 원까지 이렇게 줄이신다고. 네, 저희가 이제 네. 목표로 한 거는 400만 원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상주 서비스 비용 관한 부분을 200만 원 이하로 줄이고요. 네. 두 번째 시설 이용료,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을 100만 원 네. 이하로 줄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모시는 네. 장지 비용이 사실은 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납골당, 네. 흔히 이제 추모관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렇죠. 있는데 그 부분이 보통 평균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네. 근데 납골당을 보면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층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업자들의 횡포입니다. 농간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3,400만 원 네. 그거는 어떤 층인가요? 좀 사용하기 좋은 층인지 아니면 그것도 나쁜 가장 층인지? 좋은 층은 아니고요. 네. 가장 좋은 층에서 바로 밑에 아니면 위에 단계가 그 정도 금액하고요. 가장 네. 좋은 눈에 띄는 데는 그보다 더 비쌉니다. 500~6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돈 폭탄을 맞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또 정도로. 하나는 요즘에 네. 이제 수목장이라는 게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가서 보시면 나무가 저희 키도 안 되는 부분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고요. 네. 또 조금 더 큰 소나무 같은 경우는 6~7천만 원. 좀 심한 경우는 1억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드네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모시고 싶어도 우리 가족을 잘 모시고 싶어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모시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재단이 지금 장례비를 줄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 돈에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사람은 결국은 현실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 잘 모시고 싶어도 그런 경제적인 현재적인 여건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못 모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좀 편안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야말로 그 돈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를 가고자 저희들이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좋은 이렇게 생각으로 이루어진 재단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릴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협력한 업체에서 상조 서비스를요. 네. 그 화장을 하시는 경우는 16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정한 장례식장에 가시면 100만 원의 시설 사용료가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지도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각 곳곳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시설들은 100만 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합쳐도 360만 원이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요. 식대를 제외하고요. 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400만 원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 시간이 가도 그 금액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거의 한 3분의 1, 많게는 4분의 1까지 이렇게 네네.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RMCS에서 지정해 놓은 네, 그런 재단물을 이용해서 네네.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셨던 거군요.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은 참 많지만요.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례 문화가 지금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는 관심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고 가족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업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었던 효사상을 이용한 부분이 지금의 어떤 장례 문화가 잘못돼 가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쳐다보시고요. 아까도 장례식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장례식장에서 드시는 식사 1인분이 2~3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식대가 너무 네. 비싸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요. 당연히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가서 질문을 드리면 5~6천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현실은 2~3만 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알고 따지거나 항의를 하면 업자들이 그렇게 횡포를 못 부리거든요. 그렇죠. 국민이 똑똑하면 업자들이 횡포를 못 부리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네. 이게 우리 가족뿐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 맞습니다. 상조라는 거, 장례라는 걸 비껴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네. 가족, 그다음에 우리 이웃,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편안하게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장애를 치를 수 있는 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런 장례 문화를 좀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감시로 인해서 업자들이 좀 횡포를 안 부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장례 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콕 지적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방안까지 함께 모색해 주신 우리 임준학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우리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또 유족이 된 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장례를 치르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